백신 접종은 NYC로 가는 열쇠입니다. 12세 이상의 주민은 실내 식당, 체육관 및 여가 시설을 즐기기 위해 백신 접종 증빙을 제시해야 합니다. CDC 백신 카드, NYC 코비드 세이프 앱, 뉴욕주 엑셀시어 패스 또는 기타 공식 증빙 자료를 제시하세요. 이는 자신과 타인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인근 접종소를 찾으려면 nyc.gov/vaccinefinder를 방문하십시오. 자녀가 12세 이상인 경우 백신을 접종하여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코비드-19로부터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코비드-19 백신은 질병 예방에 효과적이며 이미 수백만의 청소년이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백신을 접종한 모든 분에게 100불을 제공합니다. 자녀에게 코비드-19 백신을 접종하고 100불을 받으세요. nyc.gov/covid 백신을 방문하십시오. 미 중앙은행은 22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테이퍼링의 구체적인 착수 시점을 밝히지 않았지만 내년 중반쯤 테이퍼링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금리 인상 시기도 종전과 동일하게 2023년으로 전망했습니다. 연준은 이날 정례회의 후 성명을 통해 테이퍼링을 곧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선 이번 FOMC에서 테이퍼링의 구체적 일정을 밝히고 11월부터 테이퍼링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델타 변이 확산으로 경기 회복이 늦어지고 중국 부동산 개발 회사인 헝다그룹 부실 등으로 금융시장 내 불안감이 확산되자 연준이 시장을 좀 더 지켜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연준이 별도로 공개한 점도표에서 19명의 FOMC 위원 중 9명이 내년 중 금리 인상을 예상했습니다. 2023년에 금리 인상을 주장한 위원 수는 종전 13명에서 이번에 17명으로 늘었습니다. 중간값은 0.5에서 0.75%에서 0.75에서 1%로 한 단계 올랐습니다. 내년 중 금리 인상이 없고 0.25%포인트씩 금리를 올린다고 가정할 때 2023년에 금리를 3번 인상하게 되는 셈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지난 5월보다 0.1%포인트 하향된 5.7%를 제시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에서 회복하고 있지만 회복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백신 접종률에 따라 국가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 백신을 나눠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Advanced economies where vaccination progressed quickly and policy support was strong are already close to pre-crisis trend. Emerging markets, however, are often still lagging behind. 미국과 G20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각각 6%와 6.1%로 지난 5월보다 하향 조정됐는데 델타 변이 확산 등이 주된 이유로 꼽힙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4%로 지난 5월보다 0.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대부분의 국가가 상향됐습니다. Economic policy priority number 1, 2, 3 and 4 remains to get as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vaccinated as quickly as possible. OECD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국제 물류비 인상 등으로 올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물가가 더 오를 걸로 예상했는데 반도체 등 공급 문제가 해소되면 올해 4분기 정점을 찍고 점차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애플이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와 제약회사 바이오젠 등과 협력해 P라는 코드명으로 아이폰의 사용자의 우울감, 불안감, 인지 저하 인식 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개발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익명의 애플 소식통을 인용해 우울감 및 불안감, 인지 저하 인식과는 별도로 정신 건강 상태, 인지장애 관련 패턴을 감지하는 데 애플 센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 메이저 에너지 기업 로열 더치쉘이 미국 최대 석유 생산 지역의 시추사를 매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로열 더치쉘이 95억 달러의 퍼미언 베이슨 홀딩사를 매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퍼미언 베이슨 홀딩스는 서부 텍사스에 위치한 22만 5천 에이커의 넓이의 시추 지역에서 석유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지난달 하루 평균 생산량은 20만 배럴에 달합니다. 네덜란드와 영국의 합작 정유회사인 로열 더치쉘은 2050년을 목표로 환경 친화적인 저탄소 에너지 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한편 퍼미언 베이슨 홀딩스의 새 주인이 된 미국의 코너코 필립스는
엑소모빌과 함께 미국 내 주요 석유 생산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경제 전문 방송 CNBC는 인도가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권 규모의 주식 시장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인용 보도했습니다. 올 들어 인도 IPO 시장에는 약 100억 달러 규모의 뭉칫돈이 유입됐습니다. 이는 지난 3년간 유입된 금액보다 많습니다. 최근 상장에 성공한 인도 증시의 대표주는 음식 배달 업체 조마토입니다. 지난 7월 상장한 조마토는 IPO로 13억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또한 핀테크 업체 페이티엠과 전자상거래 회사 플립카드는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중 페이티엠은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와 워런 버핏의 투자를 받은 기업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전자상거래, 미디어, 인터넷 소매, 정보기술 부문이 인도 증시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구글이 뉴욕시 맨해튼 서쪽 허드슨 강변에 위치한 오피스 빌딩을 21억 달러를 들여 매입합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비싼 거래 중 하나입니다. 구글은 현재 이 건물을 임차하고 있고 빌딩 리모델링을 마친 후 2023년 중반께 이 빌딩을 열 예정입니다. 구글은 델타 변이 확산이 가팔라지면서 사무실 출근을 연기해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빌딩을 사들이는 것은 빅테크 기업들이 숙련 노동자가 많고 젊은 전문직들이 선호하는 유혹에 눈독을 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의 공공정책 담당 임원인 윌리엄 플로이드는 협업의 필요성 때문에 사무실 공간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